오늘은 정말 특별한 작품 두 편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그리고 신동집의 오렌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두 편을 함께 묶어서 소개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태준은 이 꽃이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다가 떨어진 그 낙화를 보고서 어떤 슬픔과 적막과 어떤 그 말없음의 세계를 보고 죽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낙화의 본질,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구분을 넘어선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낙화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했던, 낙화가 떨어지면서 그 거친 자리를 돌보지 못했던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세계가 있음을 성찰해 나간 귀한 수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수능 완성의 EBS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이것을 제가 신동집의 오렌지라고 하는 시하고 결부시켜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저는 어떻게 소비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상이 되고 흘려보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대상을 어떻게 보고 경험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색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또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이라고 하는 수필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수험생이 보는지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든지 유의미하게 소비되고 감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동집의 오렌지라는 시는 이제 신동집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미 돌아가셨죠. 이제 관념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렌지라고 하는 사물을 상징적으로 동원해서 그 오렌지를 우리는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도 있고 속살을 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렌지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렌지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사물을 안다는 것, 사물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다소 관념적이지만 어떤 그 궁극의 실제, 대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 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수능 완성의 EBS에 나와 있는 이 두 편이 각각 다른 데 이렇게 소속이 돼 있잖아요. 여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제가 문제를 평가원식으로 만들었고, 함께 여러분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극의 실제, 그리고 낙화라든가 이런 사물에 존재하는 것들의 진정한 본질,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태준의 낙화의 그 정막이라고 하는 수필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신동집의 오렌지도 한번 읽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면서 꼭 주목해서 이 두 편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험생이라면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제 작품이고, 또 전공자라면 반드시 주목할 만한 그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꼭 주목해서 보시고, 일반인들이라면 오랜만에 좋은 독서,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태준은 30년대 모더니스트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명문장가입니다. 제 설명이 따로 필요치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할 만한 작가다, 이 점만을 강조를 하겠고요. 자, 갑은 낙화의 정막이라고 하는 이 명수필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보나
하는 소원이 이루어짐에 그때는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가지에 남지 않은 쓸쓸한 겨울이었다. 그래서 자기 뜰을 갖게 된 것이 겨울이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서 봄이 됐으면 하고 아쉽던 그 봄, 요즘은 그 봄이어서 아침마다 뜰을 거닌다. 그래서 봄에 겨울에 집을 사서 이제 봄에 꽃들을 보게 된 그 감격스러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진달래 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 나무 옆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 가서 한참 그러다가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 밥상을 대하면 눈엔 아직 붉고 누런 꽃들만 보였다. 그만큼 그 피어난 진달래, 개나리, 살구나무에 대한 그 꽃을 좋아하는 화자의 이 마음이 잘 느껴지죠. 이런 색채의 대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잡고, 색채의 대비가 있으면은 선명한 인상을 준다는 거, 이게 공식 아닙니까? 이런 거 잘 보고, 코에도 아직 꽃향기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꽃을 중시하는, 그 살아있는 꽃에 대한 애정을 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꽃이 다쳤다. 며칠 동안 그림 구경하다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며 바라보던 꽃이 간밤 비에 다 떨어져 흩어졌다. 살구꽃은 잎잎이 흩어졌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송이채 떨어져 엎어져지고 자빠져졌다. 그 중에 엎어진 꽃이 더욱 마음을 찔렀다. 떨어진 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 가지에 달려서는 소곤거리지 않는 송이가 없는 것 같더니 떨어진 것을 보니 모두 침묵이요 적막이요 슬픔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큼도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요게 이제 새로운 발견입니다. 떨어졌는데 죽음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꽃의 적막함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오직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마음에 사무칠 따름이었다. 요게 이제 화자의 깨달음이에요. 아, 낙화를 보면서 이것은, 이 적막은 죽음의 세계가 아니다. 이 적막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낙화의 적막.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이번만큼 마음을 찔려본 적은 없었다. 왜냐?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발견이 뭐예요? 바로 낙화의 적막은 삶과 죽음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되십니까? 나는 낙화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꽃이 열릴 나무까지는 자주 손질을 했지만, 보이는 꽃들은 자주 손길이 갔었지만 꽃이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펴 주지를 못했다. 이제 그들이 놓일 자리가 거칠음을 볼 때 떨어진 꽃들은 한 번도 보살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 바닥은 손길이 닿지 않는 거친 곳이었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죄송함과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를 수가 없다.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말씀도 있거니와 낙화야말로 더욱 볼만한 꽃인가 싶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꽃 몸이라 가지에 달려서보다 더욱 방명은 하리라. 이 방명하다는 것은 참 운명이 기박하다는 뜻이니까, 떨어진 꽃은 참 운명은 기박하다라고 할 만은 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떨어진 꽃의 그 적막함, 우리 동양인의 심기로는 정멸의 경지에서처럼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에 일어날 것인가. 낙화는 한 번 보되 그 자리에서 천고를 보는 양 우리 심경에 영원한 감촉을 남기는 것인가 한다. 그런 낙화를 위해 나무 아래에 거칠음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시금 부끄러웠다. 자, 이게 낙화의 적막이라는 이태준의 담담하면서도 짧으면서도 이 속에 삶과 죽음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낙화의 적막은 단지 죽음의 세계만은 아니라 그 적막함 속에서 그 정멸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삶과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미학과 어떤 본질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문학적인 감수성의 필치로 그려낸 수필이 바로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이라고 하는 수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수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짤막한 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동집의 오렌지라고 하는 시는 이겁니다. 뭐 널리 알려진 시거든요. 이 오렌지, 사물의 대표로서 설정한 겁니다.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안 되는 오렌지다. 오렌지, 이게 이제 일련인데, 여기서 말하는 오렌지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오렌지 자체의 어떤 본질이 있지만, 우리는 그 오렌지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오렌지에 대해서 무지와 무명의 어떤 인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내가 대상을 보고 있지만 나는 대상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손을 댔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대상은 내가 그 본질을 잘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대상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는 명백하게 떨어져 있다. 우리는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일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낸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도란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자, 이 두 개의 연은 지금 반복적인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렌지 껍질을 벗길 수도 있죠. 또 속살을 까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식품, 어떤 그 과일로서 까서 먹는 그런 오렌지만을 우리는 문제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흔히 보는 일상적 소재로서 오렌지를 우리는 늘상 보고 있는 것이지, 오렌지 자체의 본질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렌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대는 순간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오렌지는 우리가 보고 까서 먹기도 하지만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고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댄다는 것은 뭐예요? 손을 댄다는 것은 오렌지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순간, 말하자면 탐구하려고 하는 순간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은 뭘까 하고 되는 순간 이미 오렌지는 그 본질을, 이 오렌지라고 하는 사물은 과연 뭘까 하고 다가서고 심지어 손을 대는 순간 이미 오렌지는 그 오렌지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렌지라고 하는 이 사물은 사물의 대표인데, 우리가 대상의 본질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다가가서 만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대상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본질 파악은 어떻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시각으로, 일상적인 행위로는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대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이 위험하다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지 or 무명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게 밝을명, 박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대상이 왜 존재하는가? 가족들, 식구들이 있지만, 친구들이 있지만, 이 세상이 있지만, 그 대상의 본질, 그 본질이 또 본질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무지의 상태. 오렌지도 우리가 대상의 본질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죠. 관념이 뱀이 슬슬 움직이듯이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보거나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념을 구체화한 겁니다. 뱀이 슬슬 움직이듯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도란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몰라도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상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거든. 바로 이 어진 그림자가 비친다는 것은 바로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만큼은 남겨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렌지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다가가려는 의지와 그 노력,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쩌면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그 궁극의 실제, 대상의 본질은 그만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시고,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 같은 경우는 그 살아있는 꽃을 현상적으로 화려하고 예쁜 그 꽃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 낙화의 정막, 낙화의 그 말없음의 세계를까지를 인식하면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원적인 구분을 넘어선 세계가 또 다른 것이 있음을 자각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드러낸 수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편을 곰곰이 감상하면서 자신만의 사색의 시간도 가져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여타의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LSK 1, 2, 3 제가 공을 들여서 만든 문제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일단 이걸 화면에다가, 아까 작품 읽었죠? 그럼 작품에 아까 읽으면서 그 작품들을 다시 한번 읽을 사람은 읽고, 자, 이 문제, 이 세 개 문제 화면 전개 딱 하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LSK 1번. 자, 띄워놓겠습니다. 자, 2번도 3번도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정지하고 빠른 속도로 시험장에 왔다는 기분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일반인들이라면은 수험생이 된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아까 작품에 들어가서 작품을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사색의, 자신만의 사색의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됐습니까? 자, LSK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이것은 EBS에도 없고 BBS도 없고 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제가 만든 백과운식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게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자, 큐 들어갑니다. 적절치 못한 거. 자, 작품 아까 읽었으니까. 자,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본질, 말하자면 낙화라든가 오렌지라든가 그 본질에 접근하기까지의 과정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가본에서는 낙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 낙화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 낙화가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펴 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했던 거, 달려있는 꽃만 보살폈지 낙화가 떨어질 자리를 한 번도 살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거 자기 성찰, 슬픔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죠. 오렌지가 뭘까 하고 손을 대고 탐색을 하는 순간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라고 하는 그 오렌지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편 다 맞는 것이잖아. 그 다음에 2번 가는 구체적인 자연물에 이건 꽃이단 말이야. 낙화 달라지는 현상. 그렇죠. 달려있을 때 떨어질 때 다르죠. 정서적 변화 있죠. 달려있을 때 필자의 생각, 또 떨어졌을 때 돌연 느끼지 못했던 그 정막의 세계에 대한 어떤 정서를 느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상징적인 소재, 이게 오렌지단 말이에요. 이 오렌지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위험한 상태다. 이런 거 있잖아. 현재 위험한 상태다. 낙화, 오렌지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는 서술자의 경험 내용. 진짜로 봄이 돼서 그 꽃의 아름다움, 또 낙화의 그늘을 봤잖아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냈으니까 생동감 있게 감각적으로 색채적인 표현도 했다. 맞죠? 그 다음에 관념적인 내용. 이게 어떤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쓴 시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구절도 아까 있었어. 이런 거.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또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이런 반복적인 구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의미, 본질에 대한 의미를 심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했으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이렇게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의미적인 맥락에 맞으면 얼른 그냥 스킵 넘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사실과 틀린 것이 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에도 객관적인 맞고 틀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문학은 맞고 틀림을 따지는 논리적 게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학이 아니야. 그리고 4번은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봄에 또 겨울에 낙화가 있기 전에 또 꽃이 있을 때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고 투영은 드러나 있다. 나는 시간의 흐름에도 본질 파악이 허용되지 않는 한계 상황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근데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뭐야? 시가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가 끝났느냐?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럼 시상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본질 파악의 가능성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상황으로 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한계 상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손을 댈 수는 없다. 되는 순간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라든가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한계 상황이거든요. 그 한계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틀리기 때문에 이 시상 마무리는 한계 상황이 아니고 바로 이 앞부분이 한계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이 앞부분이니까 한계 상황이 맞고 이 끝에 부분은 한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 틀림에서 4번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5번은 가는 자연물의 본질, 꽃에 대한 서술자의 깨달음. 그렇죠. 조금 너머에도 또 다른 삶이 있구나. 그 과정을 보여주고 나는 사물의 실제, 오렌지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시도가 거듭되었음을 이제 이 본질이 뭘까 하고 계속 탐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벗길 수도 있고 속살을 깔 수도 있고 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렌지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거듭되는 화자의 행위, 시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다. 4번이 틀린 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A와 B의 근거가 되는 내용. 문학에서 뭐 근거를 묻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는가? 있어요. 왜냐? 수능 문학은 맞고 틀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문학하고 수능 문학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A와 B의 근거. 이 A와 B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A가 바로 이번처럼 마음을 찔려본 적은 없었다 이거고 또 다시금 부끄럽다.
지금 이 내용은 이 전후 맥락상으로 볼 때 살아있는 꽃의 생명력만 주목했던, 그리하여 낙화에 떨어진 자리를, 그 거친 자리를 한 번도 배려하고 보살펴주지 못했던 그 죄송한 마음, 낙화의 그 적막함에 대한 배려 없는 마음, 낙화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꽃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달려 있어서 꽃이고 떨어져서 죽음만은 아닌 낙화의 그 적막함, 낙화의 그늘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깨달은 데서 오는 이런 그 미안함, 그것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모두 떨어진 꽃보다 붉고 누런 꽃, 요건 이제 살아있는 꽃이잖아요. 살아있는 꽃, 제 생명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심경이다. 맞아요? 아니잖아. 떨어진 꽃보다도 살아있는 꽃을 더 추구한다. 이거는 이 수필의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낙화의 그 적막함도 진정한 꽃의 생명력의 세계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틀리다. 그 다음에 A는 낙화의 본질이 죽음이었음을 느낀 후에 충격을, 여러분 지금 낙화의 본질이 죽음입니까?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 이원론적인 진정한 생명은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낙화의 적막함 속에서 봤잖아요. 아, 낙화에 또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구나. 현상적으로 볼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낙화의 본질이 죽음이다.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제가 쓴 건데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설명 다 했잖아. 그 다음에 B는 왜 슬펐냐면은 나무 아래서 그 거칠음, 나무 아래에 낙화가 떨어질 그 자리의 거칠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선입견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낙화의 거칠음에 대한 어떤 그 평소에 어떤 편견 같은 것조차도 없었어요. 아예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다 틀렸다. 이런 선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낙화의 실용적 가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건 아예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 꽃의 유용성 이런 게 아닙니다. 그 B는 정멸의 경지에 이른 낙화의 정신적 가치를 몰랐던 아쉬움. 그래서 낙화의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낙화에 대한 화자의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그런 세계가 있었다. 이것을 정신적 가치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허용을 하라. 그러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틀리니까 이걸 밀고서 시험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의 요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이건 내가 출제한 거거든? 일부러 이렇게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거다 저거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언어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넘어가라는 거야.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뭘 모르고 뭘 내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 그게 진정한 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4번에 A는 낙화의 적막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 그렇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잖아. 그래서 슬펐다. 마음이 찔렸다 했죠. 그 B는 낙화가 놓일 자리가 거칠음을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딱 맞네. 이게 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 삶도 죽음도 아니었던 낙화의 삶에 대한 경외심. 근데 경외심이라는 것은 이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어떤 거 존경할 만한데 상당히 가까이 가기에는 좀 두려워. 이건 좀 애매하죠? 넘어가 보세요. B는 죽음 이후의 낙화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B는 죽음 이후의 낙화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낙화는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세계를 그 적막함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이나 이런 일반 모의고사나 교육청에서는 좀 보기 어렵고 EBS 교재에도 이런 식의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일부러 요거 몰랐지 영영 죽겠지 하는 식으로 낸 문제가 아닙니다.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수준 높게 내려면은 이렇게 어떤 판단의 어떤 모호함, 그러나 확실하게 맞고 틀리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로 일부러 이렇게 문항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낙화의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었던 낙화다 하면 이게 맞다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문맥에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몰랐던 세계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외심을 맞다 틀리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오진 않았지만 딱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건 어때? 이거는 낙화에 대해 죽음 이후에 낙화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자기의 생각의 그 판단력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경외심 같은 것도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3번 자 적절치 못한 거. 이 보기는 무조건 적절치 못한 걸로 나오잖아. 자 문학에서 본질에 대한 질문들 어떤 작품은 사물 현상의 모습을 보고서 자각하고 성찰. 이건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에 대한 이야기겠죠. 또 어떤 작품 사물의 본질 오렌지겠죠. 전부 다 이제 이 제시문을 설명하는 것이가 가는 꽃의 또 다른 모습 앞에 직면한 서술자의 심리적 경험을 중심으로 나는 오렌지라는 사물의 존재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시상 마무리, 가능성,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잘은 모르지만 자 요런 것이 있으니까 완전히 틀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푼 거 한번 보세요. 자 1번부터 자 이 선지들은 제가 가번에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하고 나번에 신동집의 오렌지 시를 서로 각기 다른 장르고 다른 작품이지만 두 개의 작품의 이질성 속에 유사성으로 대응 적용시키는 문제로 제가 문항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이지만 어떤 유사성이 있으면은 뭐라고 볼 수 있겠군 하고 허용을 해줘야 돼. 봐봐. 알 수 있군, 볼 수 있군, 볼 수 있겠군, 대응될 수 있겠군. 이게 바로 허용의 논리란 말이에요. 문학의 특유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지고대로 막 이게 나왔냐 안 나왔냐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 의미론적 맥락에서 대응될 수 있으면 맞다. 그러나 아니면은 이것만큼은 아니다 하면은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소수자가 붉고 누런 꽃만 보이다가 낙화의 정막을 봤잖아. 살아있는 꽃에서 떨어진 꽃을 봤잖아요. 대상이 변했죠? 자, 이거는 뭐와 같다? 나의 일련에 여기 있는 그대로의 오렌지하고는 달리.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오렌지하고는 달리 사물의 형체가 변화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가에서 꽃이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심경의 변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에서 꽃이 열릴 나무까지만 손질하고 꽃이 떨어질 자리는 보살피지 못했죠. 낙화에 떨어질 자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자연물의 변화 모습을 서술자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오연에서 나와 오렌지가 모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로 대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맞죠? 왜? 전혀 예상치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물의 본질을 몰랐던 무지의 상태고 대상 또한 나의 올바른 깨달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의 대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대상도 또한 나의 인식으로부터 무지한 상태에 놓여있다. 나도 대상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의미론적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가의 낙화는 생각지도 못했다. 필자가. 이것은 소술자가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죠? 나의 일련과 오연에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왜? 무지한 상태니까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삶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마음의 사무칠 따름이었다. 요거는 정말 낙화의 그 적막함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잖아요.
낙화의 정막은 완전한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화의 어떤 본질이 녹아있는 삶과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화의 생멸, 살아있음과 멸을 함께 파악한 소술자의 새로운 자각 상태를 드러내므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에서 오렌지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는 것에 대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 총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야. 시상 마무리에서. 나로 치자면 가에서 이태준이 그런 새로운 발견을 했듯이. 오케이, 여기까지 다 맞죠. 근데 5번에 이제 보면은 가의 낙화의 정막 속에서 서술자가 정멸의 예수를 느꼈다. 이것만큼은 뭐 틀린 점은 없잖아. 근데 나번에 2년과 3년에서 화자의 구체적 행위로 인해서 뭐 손을 댄다든가 속살을 까서 먹을 수도 있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사물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의 의미로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이 제시문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인식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포도랑 껍질을 벗길 수 있다. 그런 오렌지만을 문제가 된다. 또 속살을 깔 수 있다.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일상적인 소재로서 표면적인 어떤 모습, 표면과 현상의 모습으로서의 오렌지만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표면적인 인식 상태란 말이야. 어떤 본질, 총체적인 인식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의 정막, 낙화의 정막 속에서 정멸의 예수를 느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거든. 이 새로운 발견에 대응되는 것을 나에서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것은 피상적인, 일상적인 오렌지만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4번이 옹이한다 하더라도 5번은 완전히 틀린 것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수능 시험장에 가서 어떤 문제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공자의 시각에서 서로 이질적인 것들로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거기에 논리적인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문제를 풀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충분히 연습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일반인들께서도 이 낙화의 정막이라고 하는 이태준의 수필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넘어선 어떤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꼭 현상적으로만도 아니요. 정막함도 아닌 그러한 삶과 죽음, 생멸을 넘어선 어떤 생명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렌지라는 시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있던 모든 존재와의 관계들, 과연 내가 그 본질을, 또 대상은 나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가르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색과 우리 치유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